안녕하세요. 지리정보학개론 수강생 여러분, 지상훈중입니다. 오늘은 9번째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번 실습에서 주제로 지오 프로세싱을 다루었었는데요. 오늘도 같은 주제로 추가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지오 프로세싱 툴은 클리핑, 디졸브, 유니언, 멀지, 그리고 인터셉트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레이즈, 그리고 시메트리컬 디퍼런스, 스플릿을 배워볼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스터 데이터에 적용하는 지오 프로세싱 툴인 extract by mask를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다뤄볼 툴은 erase입니다. erase는 중첩되는 레이어의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의 입력 레이어를 표출하도록 하는 기능을 의미하는데요. QGIS에서는 difference라고도 하고 우리말로 빼기라고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도 그 개념이 잘 표현되고 있지만 인풋 레이어에서 erase 피처만큼 지원해낸 기능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QGIS를 켜고 직접 툴을 실행하여 봅시다. 실습 데이터에서 랩 9-1 프로젝트 파일을 열겠습니다. 그러면은 서울 지역 중에서 경리단길의 건물과 그리고 구역의 구분 정보를 담은 레이어들이 보일 것입니다. 이제 경리단길 언더바 구역 레이어에서 경리단길 언더바 건물과 겹치는 부분들을 지워볼 것입니다. 상단 바에서 벡터 그리고 공간 처리 도구를 클릭해서 들어가고요. 그 중에서 버튼 중에 빼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기능창을 열어보겠습니다. 아니면은 툴박스 검색창에 영어로 difference나 아니면은 빼기를 입력하여 검색해서 여셔도 됩니다. QGIS에서는 difference라고 부르고 있는데 굳이 이번 실습에서 계속해서 erase라는 표현을 같이 사용하는 이유는 erase라는 단어를 바탕으로 본 기능을 봤을 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면이 있고요. ArcGIS에서 해당 툴을 가리킬 때 difference가 아니라 eras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빼기 버튼을 찾아서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설정창이 뜰 것이고요. 어떤 레이어에서 어떤 레이어 모양만큼 지워낼 것인지 지금 이렇게 지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입력 레이어로는 경리단길 언더바 구역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첩 레이어로는 경리단길 언더바 건물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결과물의 이름은 데이터 파일 폴더 내에 difference라고 저장할게요. 그리고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결과 지도가 표시될 것입니다. 지도의 모양이 한 마리의 이쁜 새 같습니다. 여러분도 보이시려나요? 자, 한편 결과물을 잘 보면은 가운데 건물들이 표시되고 있던 자리들은 현재 하얗게 뻥 뚫려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만큼 지워진 거예요. 즉 입력 레이어로 설정되었던 경리단길 언더바 구역 레이어에서 중첩 레이어로 설정되었던 경리단길 언더바 건물만큼 지워진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은 경리단길 언더바 구역 레이어이고요.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고요. 입력 레이어고요. 불필요해진 중첩 레이어, 그러니까 불필요해진 경리단길 언더바 건물 레이어의 객체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 기능과 비슷한 듯 또 다른 기능이 바로 Symmetrical Difference, 그러니까 대칭 빼기라는 기능입니다. 대칭 빼기는 입력 레이어와 중첩 레이어의 교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표출하는 기능입니다. 달리 설명드리자면 입력 레이어와 중첩 레이어를 우선 하나의 레이어로 합친 다음에 거기에서 교집합 부분만 지워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능의 실행은 아까와 같이 벡터, 공간 처리 도구를 따라 들어가시고요. 그 중에서 대칭 빼기라는 버튼을 찾아서 클릭합니다. 그렇게 뜨는 설정값에서도 아까 이레이즈와 그 설정값은 비슷합니다. 다만 중첩 레이어의 활용이 이레이즈와는 조금 다르다는 점입니다. 입력 레이어에는 경리단길 언더바 구역, 그리고 중첩 레이어는 경리단길 언더바 건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결과물은 Symmetrical Difference라는 이름으로 입력하고 실행 버튼을 클릭할게요. 그러면 아까와 비슷한 모양의 지도가 결과물로 표시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지도 왼쪽을 보면 이레이즈에서는 불필요해서 지워졌던 그 건물 객체 흔적이
Symmetrical Difference 지도에는 객체로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그 격리단길 언더바 구역 레이어의 객체와 합쳐져서 하나의 레이어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difference, 그러니까 erase와 symmetrical difference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erase는 교집합 부분을 뺀 입력 레이어를 나타내는 반면에 symmetrical difference는 입력 레이어와 중첩 레이어를 우선 합친 다음에 교차 영역을 빼고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 차이가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까지 difference와 symmetrical difference를 살펴보고 그 차이점을 짚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기능인 벡터 레이어 분할, 스플릿이라고 부르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능 실행 이전에 레이어를 격리단길 언더바 구역 이 레이어 하나만 체크해두고 나머지 레이어를 체크 해제해서 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벡터 데이터 관리 도구를 클릭해 들어가서 벡터 레이어 분할이라는 버튼을 찾아서 클릭하겠습니다. 벡터 레이어 분할이라고 하는 기능은 입력 레이어 속성 정보의 특정 필드 값을 기준으로 데이터 영역을 구분하거나 분할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느 레이어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입력 레이어를 설정하고요. 그리고 어느 필드를 기준으로 분류할 것인지 ULID 필드라는 것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된 필드 내에서 같은 값을 갖고 있다면 같은 레이어로 분류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분류가 된 객체들은 각각의 레이어로 구분이 돼서 저장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개의 레이어 파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물 저장 부분의 설정 방법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과 조금 다른데요. 출력물 그 파일 이름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 다수의 파일들을 일괄적으로 저장할 폴더를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출력물 디렉토리에서 우측 버튼을 누르고 디렉토리의 저장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고요. 스플릿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이를 선택한 뒤 폴더 선택이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값 설정을 이렇게 마치고 실행 버튼을 누릅니다. 당황스럽겠지만 출력의 결과물이 바로 레이어 리스트에 추가되거나 아니면 맵 캔버스에 표시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방금 그 지정한 폴더에 파일들로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디렉토리로 저장해 주었던 스플릿 폴더를 찾아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소지역 언더바 COD로 시작하는 다수의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장자는 GPKG이고요. 지오 패키지라는 뜻입니다. 이 폴더들을 모두 선택해서 QGIS 상으로 끌어와 드래그 앤 드랍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형형색색의 새 모양의 지도가 결과물로 출력이 됩니다. 각각의 레이어는 스플릿 툴 실행의 결과로 구분이 된 객체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기능 마스크 레이어로 레스터 자르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뤄본 기능들은 벡터 데이터를 지오 프로세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배워볼 그 기능은요, 벡터 데이터가 아닌 레스터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지오 프로세싱 툴입니다. 그 원리는 저번 시간에 배운 클립과 비슷하고요. 입력된 레스터를 주어진 사상의 모양에 맞춰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때 그 잘라내고자 하는 모양의 그 사상을 마스크라고 합니다. 실습 데이터에서 랩 9-2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쉐이프박스라는 마스크 레이어와 사우스라는 레스터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쉐이프박스 마스크 모양에 맞게 레스터 레이어를 잘라낼 것입니다. 이번에는 상단 바에서 레스터 추출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스크 레이어로 레스터 자르기라는 버튼을 찾아서 기능창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설정창이 뜨고요. 설정 가능한 옵션들이 정말 다양한데요.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만 설정을 하고 바로 실행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입력 레이어는 사우스, 그리고 마스크 레이어에는 쉐이프 박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가서 여러 개의 체크박스가 있는데 잘라낸 레스터의 범위를 마스크 레이어의 범위와 일치라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입력 레스터의 해상도 유지라는 부분의 체크박스에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물은 extract underbar source img 파일로 저장할 것인데요. 저장을 하실 때 파일의 형식을 img를 찾아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마치고 실행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가운데 까맣게 보이는 원이 보이시죠? 심볼 설정 값에 들어가서 값을 조금 수정해 줘야 합니다. extract underbar source layer의 속성 창을 열고 심볼 탭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색상 그레디언트 부분의 최대값을 255로 수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QGIS에서 표현 가능한 범위의 색상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까맣게 보이던 원이 원래 레스터 레이어와 비슷한 표면으로 표시되고 있죠. 자, 이렇게 extract by 마스크 레이어로 레스터 자르기까지 알아봤는데요. 그 대상 파일의 유형이 레스터라는 것만 다를 뿐 저번 시간에 배운 클립과 그 과정은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 준비한 실습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학기 실습 강좌도 마지막 강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실습의 주제는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것인데요. 공간 분석을 할 때 자주 활용되기도 하고 또 이 기능 하나를 알고 있으면 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습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실습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